처벌함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실이었던 경제기획원. 그 경제기획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지난 1994년,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재무부와 통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하면서 공영부처라고 불린 재정경제원, 흔히들 재경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재경원이 됐죠. 그 후 재경부 시절을 거쳐 현재의 기획재정부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어쨌든 재경원이 탄생하기까지 근 30여 년간 경제기획원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맡아왔던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기획원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더군요.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1961년) 재무부 예산국 국장인 김학렬의 집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찾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새벽이 다 되도록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67% 수준입니다. 67%? 예. 농업 인구가 67%인데 과거 민주당 정권은 농산물 가격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농어촌의 고리채 문제, 그거 해결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 농촌 못 살아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농촌의 고리채 문제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라서 말이지. 복잡하지요. 이 김학렬이 같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 파악 못합니다. 언제가 됐든 내가 그 고리채 문제는 반드시 뿌리를 뽑을 거야. 그게 언제고가 문제인데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각각께서도 함부로 장담하실 일이 못 됩니다. 응? 그러니까 뭐야, 임자 생각에는 농촌 문제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 경제 발전의 기본 역점을 공업화에 두면 어떨까? 각각께서 군사혁명을 정당화시킬 논리가 필요하다면 공업화, 그게 유리할 깁니다. 임전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을 너무 송곳같이 찔러서 해. 아프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업화로 가는 게 유리하다. 예, 당연합니다. 근데 각하, 맥그루더 유엔 사령관이 혁명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풍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 루머야. 그걸 루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유엔이, 아니 미국이 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원조를 줄인다 뭐다 하면서 이 목줄을 죄고 있지 않습니까? 쓰루, 한 잔 더 따라봐. 예. 쓰루는 김학렬의 별명이다. 그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학을 일본말로 읽으면 쓰루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친구들 하는 것 보면 화도 나고 자존심도 무척 상해. 자기들이 뭔데 혁명을 인정하고 말고야. 결국은 나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잖아. 네가 물러나지 않으면 원조를 줄이겠다 압박을 넣고 있잖아. 근데 인자도 알다시피 이미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여기서 군으로 돌아간다?
안 돼. 분해도 이미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전진뿐이야. 혁명을 하실 때부터 군에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응? 이 사람이 각하 주변 분들의 만류도 그렇고 각하의 의지도 그렇고 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인데 혁명 주체 세력들이 움직일 때마다 미국은 압력을 가합니다. 너희들 도와주던 원조 다 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사태가 도래하면 국민들의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하께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경제 개발의 성과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자가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날 도와줘. 도와줘야 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힘이 있지.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경제 정책 개발 능력이 나는 임자에게 있다고 봐. 지금 나에게는 사방이 적이야. 혁명 주체 세력들 간에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임자 같은 경제 전문가, 경제를 책임질 인재가 필요해. 임자가 경제기획원으로 와. 그래서 경제기획원 김학열이 하고 이 박정희하고 한번 해보자고. 재무부 예산국장 김학열. 고시 출신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는 재무부 이제국에서 그는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개발연대 시절 대표적 경제 브레인이었으며 박정희가 아끼는 인물이었고 기인이었다. 그는 제3, 4공화국을 거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박정희의 제1경제 참모로 성장한다. 제3공화국 1963년 12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출범했습니다만 그러나 제3공화국 출범 직전 군정기간 동안의 물밑 권력 다툼은 정말이지 치열했고 또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안에는 경제기획원도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혁명주체 세력들 간의 원만한 관계. 이것은 경제기획원이 한국경제개발의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는 그 어떤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가 봅니다. 1961년 당시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각수반은 송효찬. 그는 제13대 국방장관 겸 최고회의 기획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며 박정희와 최고 권력을 놓고 경쟁을 벌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가 경제기획원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내각수반실은 잠옷 긴장감이 넘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이 미국식 관리 및 기획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내각 수반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송효찬, 4.19 혁명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그는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그의 결정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으로부터 적잖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공연히 차기 정부의 수반으로 송효찬이 적임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박정희와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그래. 박정희가 쿠데타 명분으로 경제 부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일종의 전위부대 아닌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도 그래. 그거 다 민주당 정권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어? 그 민주당 정권은 미국의 울프가 만든 울프 보고서를 가져다가 베낀 거고. 한마디로 폐병 3기 환자한테 달리기를 강요하는 거라고. 어? 그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거. 하지만 카카, 경제계획원이 예산 편성이나 조정에 관한 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각 수반의 조정 권한은 군정하에 일단 임시적인 거라서. 이봐, 김 장군.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내각 수반실은 국정수행의 산실이야.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경제기획원을 통솔해. 그런데 카카, 경제기획원의 1급 기획조정관으로 발탁된 인물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라서요. 누군데? 김학렬입니다. 김학렬이? 그치, 그 박정희 사람이잖아. 예. 그럼 당신이 김학렬이 맡아. 제가요? 육군 제8사단장 출신 김정무 장군이 기획통제관으로 간다고 하면 천하의 김학렬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내각 수반실에서 경제기획원을 꽉 잡으라 이 말이야. 어떤 상황이 됐건 내각 수반실이 박정희한테 밀려서는 안 돼. 경제기획원 초대원장은 김유택이다. 김유택은 제2대 한국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가 IMF, 즉 국제통화기금과 IBRD, 즉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무부 예산국장 김학렬이 바로 그 김유택의 부름을 받았다. 아직 우리는 과도기적인 정부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기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예. 나는 우리 김 국장이 그 일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예. 뭐 그 정도 일이라면 이 김학렬이가 적임자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나라의 경제를 운용하는 중장기 예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분명히 이 내각 수반실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송효찬 내각 수반실 쪽에서 분명 경제기획원을 통제하려 들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면 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김학렬이는 못한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리고 경제기획원 원장 김유택이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기획원에서는 1급 기획조정관의 직급을 기획실장 정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김학렬 씨를 기획관리실장으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다른 부처는 그냥 1급 기획조정관이지만 경제기획원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학렬 실장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대처할 거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경제기획원과 내각수반실, 박정희와 송효찬의 경쟁 관계도 그렇지만 두 기관 업무의 특성상으로도 갈등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다. 예. 경제기획원 김학렬 기획관리실장의 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각 수반실 기획통제관 김정무요. 예, 김 장군.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할
62년 인구 센서스를 조사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만. 그거 박 의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내각 수반실 송유찬 각하한테 먼저 보고하시오. 그쪽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야? 야, 김학렬!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